이번 시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8일 목요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주거 환경에 관한 눈높이에 맞춰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미 지난 2015년 5월 주거환경 중심평가 안전진단을 도입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중심평가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구조 안전성, 비용 분석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개편된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크게 상향하여 여전히 구조 안전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증가하는 주거 환경 향상 요구에 대응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8월 16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등 안전진단 기준 개선 방향이 제시된 바 있으며 이후 지자체, 전문가, 관련 단체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선 방안은 주거 수준 향상에 대응하고자 한 주거환경 중심평가 안전진단 제도 취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주요 내용 첫 번째는 평가 항목 배점 비중 개선입니다. 주거환경 중심평가 안전진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조 안전성 점수를 전체의 50%의 비중으로 반영하다 보니 재건축 판정 여부가 구조 안전성 점수에 크게 좌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 설비 노후도 점수 비중은 25%로 낮다 보니 소득 수준 향상, 주택기술 변화 등으로 높아진 국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역 주민은 배관 등의 누수, 고장으로 인한 주거 수준 저하, 주차장 부족 등에 따른 주민 불평과 갈등, 배수, 전기, 소방시설 취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 등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조 안정성 점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높일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항목은 주차 대수, 생활환경, 일조환경, 층간소음, 에너지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있고 설비 노후도는 난방, 급수, 배수 등 기계설비, 전기 소방설비 등을 평가하고 있는 만큼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평가 비중이 확대되어 주거수준 향상, 주민 불편 해소와 관련된 요구가 평가에 크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주요 내용 두 번째는 조건부 재건축 범위 축소입니다. 현재 구조 안정성,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편익 4개 평가 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하여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재건축 30점 이하, 조건부 재건축 30점에서 55점 이하, 유지보수 55점 초과로 구분하여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건축은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며 조건부 재건축은 재건축 시기 조정이 가능한 구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인 30점에서 55점은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고 구간 범위도 넓다 보니 사실상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어려워 재건축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진단을 완료한 46곳 중 재건축 판정은 없었습니다.
이에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점에서 55점으로 조정하여 45점 이하의 경우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주요 내용 세 번째는 적정성 검토 개선입니다. 현재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1차로 안전진단을 수행한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1차 안전진단 내용 전부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민간 진단기관이 수행한 진단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거치는 것은 절차적으로 과도하게 중복되고 많은 기간과 추가 비용이 소요되어 안전진단 판정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차 안전진단에 소요된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 데 비해 적정성 검토는 통상 7개월이 걸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비용을 보면 1500세대 기준으로 1차 안전진단 시 2억 6천만 원이 들어가고 적정성 검토에 1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조건부 재건축이라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요청 시에만 외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개선합니다.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1차 안전진단 결과 중 기본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가 가능합니다. 국토부가 기본 사항인 표본 수량, 필수 검사 시험, 증빙 자료 확인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오류나 근거 자료 미흡에 대한 보완이 지연되거나 소명이 부족하여 평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입안권자가 공공기관에 적정성 검토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1차 안전진단 내용 전부가 아닌 지자체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한하여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로 미흡 내용을 확인하거나 분쟁 발생 및 의혹을 제기하거나 제보가 있는 경우 등은 입안권자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 권고 조치나 시정 요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주요 내용 네 번째는 안전진단 내실화 병행입니다. 안전진단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없이 기본적으로 민간진단기관의 책임하에 시행되도록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실태점검도 병행하여 안전진단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이 전체 민간진단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평가 방법, 오류 사례 등을 전파합니다.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 전에 공공기관이 지자체, 선정된 민간진단기관, 참여기술자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수행계획서 등에 대한 법정 표본 수량, 필수검사, 시험, 점수 산정 등의 방법과 절차 위주로 설명하는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진단기관에 대한 국토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합동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부실 안전진단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 처벌하고 영업정지도 신설하여 제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주요 내용 다섯 번째는 재건축 시기조정제도 보완입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판정 여부를 위주로 보는 제도인 만큼 안전진단 이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기조정 대상인 조건부 재건축 판정단지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 내 주택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구역 지정 시기, 정비계획 수립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기 조정 방법을 구체화하고 시장 불안, 전월세 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적 광역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 시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종합적인 기대 효과를 보면 이번 방안 중 개정된 평가 항목 배점 비중, 구조 안정성 30%, 주거 환경 30%, 설비 노후도 30%, 비용 편익 10%와 조건부 재건축 범위 45점에서 55점을 적용하게 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이 완료된 단지 46개 중 54.3%인 25개는 유지보수 판정으로 재건축이 어렵고 45.7%인 21개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가능했으나 같은 단지에 개선된 2개의 기준을 모두 적용하면 유지보수 판정이 23.9%인 11개로 크게 줄고 26.1%인 12개가 재건축 판정을 받고 50%인 23개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근본 개선 방안의 핵심인 평가 항목 배점 비중, 조건부 재건축 범위, 적정성 검토 등의 개정 규정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지에도 모두 적용하여 제도 개선 취지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의 적용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여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지만 아직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조정된 평가 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적용하여 재건축, 조건부 재건축을 다시 판정하고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지자체가 기본사항 검토 절차를 거쳐 해당 지자체가 판단하여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근본 개선 방안의 대부분의 내용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 사항으로 12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1월 중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장관의 재건축 시기 조정 권한 규정 등은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또한 일기 신도시 등에서도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방안의 적용 효과 등을 연구 용역 과정에서 분석하고 필요시 2023년 2월 발의 예정인 일기 신도시 특별법 안에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별도로 담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일기 신도시 정비 기본 방침 및 특별 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지난 11월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 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